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조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이연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자간담회 전체를 진행하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최석규 예술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 되게 엄숙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최석규입니다. 기자님들, 여러분은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기자간담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스파프 올해 2022 공연을 소개하기 전에 함께 오신 예술가 분들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제 예술가 분들이 직접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 전에 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주제를 담은 주제 영상을 잠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주 짧게 올해 주제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게 되고 어떤 주요 이렇게 프로그램들인가를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신 5분의 예술가분들과 같이 올해 예술가들이 하시는 작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올해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주제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 6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22회째를 맞이했고요. 23편의 예술가의 작품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의 스파프 주제는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술가들의 상상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비디오 보겠습니다. 소리 다시 들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준비는 잘하는데 영상 기술이 매끄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소리 들어서 다시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축제 주제를 전환이라고 이렇게 같이 잡게 된 큰 이유는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기술 환경, 정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예술로서 함께 풀어내야 될 건가, 예술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전환이라고 잡게 되었고요. 예술의 질문 주제로서는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나이듦, 세대, 그리고 여성, 젠더 등의 다양한 우리 동시대가 던지는 질문들을 같이 이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형식에서도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이제 국제 이동성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예술과 기술의 다양한 실험들은 어떤 다른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무용은 다른 장르와 다원적 경계를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음악의 새로운 실험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형식의 질문들도 또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예술 장르의 다양화라는 부분을 연극, 무용, 극단이 중심이었지만 다원 예술뿐만 아니라 이따가 좀 뉴뮤직이라고 음악과 사운드의 실험, 이 다양한 형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의 전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그리고 스파피의 가장 큰 특징이 앞으로 그 23개의 예술가의 상상력을 담아내는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창의적 과정을 만나고, 그리고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의제와 질문을 워크샵 페스티벌의 형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샵 페스티벌은 5개의 큰 주제를 두고 작품도 관람할 뿐만 아니라 담론을 예술가뿐만 아니라 과학자, 그다음에 철학자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예술, 예술과 기술, 오늘 저녁 7시에 일요학기 우마이다의 예술과 기술 워크숍도 있고요. 무용의 경계 넘기, 그리고 새로운 서사, 즉 아까 동시대의 질문들, 즉 뭐 젠더라든가 퀴어, 그리고 나이듦, 이런 질문들은 예술가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마스터 클래스뿐만 아니라 참여형 워크숍, 그리고 그 강의 형식으로 워크숍 페스티벌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제가 4월에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듯이 한국에서 국제공연예술제가 아시아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10월 3주차에 아시아 공연예술 축제 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 페스티벌 도쿄, 그리고 대만 국립극장의 페스티벌, 아시아 토파와 같이 아시아 예술가들의 이동성, 아시아 예술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부분은 영상 다시 보시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사운드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올해 처음으로 스파프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2022 스파프는 장애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7편의 베리어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글 자막, 수어 통역, 시각 음성 해설, 모형 터치 투어 등을 통해서 그 장애 관객들이 축제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용이나 언어가 없는 장례 공연은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관객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에 제한이 되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몇 편은 영어로 자막을 제공해서 국내의 한글이 아닌 영어로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스파프가 이제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만 단독으로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 민간 공공예술 기관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기후변화 레지던시와 워크숍뿐만 아니라 공연 그리고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이 예술과 기술에 대한 실험들 그리고 부산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부산의 지역 공연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 프로그램들을 또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극장들 그 전까지는 아르코 예술극장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아르코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의 코드극장 그리고 세실 그리고 핫당세 민간극장과 결합해서 공연예술 축제가 지역 그리고 공공 민간과 협력해서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올해 공연예술 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함께 하실 5분의 예술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예술가분들이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좌측부터 예술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예술가분들이 직접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함께할 작품에 대해서 아주 2분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크리에이티브 박기의 이경성 연출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그 공연 창작자이면서 사운드 아시스트로 활약하는 조은희 작곡가입니다. 그 다음에 무용의 경계 다원적 굉장히 많은 실험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5A의 김형민 안무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올해 무용 그다음에 스포츠 기술의 다양한 실험을 펼쳐 보일 모든 컴퍼니의 김모든 안무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해외 공연이 5편의 해외 공연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메다 S20의 히로아키 우메다의 안무가 있습니다. 네, 그 히로아키 우메다 안무가님은 한국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 옆에 이영경 팀장님이 통역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각 예술가 분들께서 약간 2분 정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We will have 2 minutes and an introduction of your work.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이경성 연출입니다. 저희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퀴는 이번 그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제주 4.3 사건을 조명하는 신작을 발표합니다. 사실 제주 4.3 사건이 너무 거대하고 방대한 일이라 어떤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그 제주 국제공항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하면서 이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 제주국제공항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0여 구의 그 제주 4.3 사건 관련 유해가 발굴이 됩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많은 제주도 여행을 공항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그 활주로 밑에 굉장히 많은 유해들이 지금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그 유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리서치를 하면서 그 활주로 밑에서 발굴된 유해를 통해 가족을 찾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구슬을 통해서 큰 서사의 줄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이라는 7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어떤 몸을 다시 현재 지금 여기를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 다시금 어떻게 그 몸성에 주목할 것인가, 그것을 오히려 완전히 뼈만 남아버린 어떤 그러한 상태의 어떤 존재에 주목함으로써 이 여기를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매체는 이제 인형과 영상 그리고 이제 배우의 몸, 흙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주도에 가서 그 장소 부근에 또는 바닷가에 그런 4.3 관련 학설터에서 나무와 뭐 흙과 돌들을 수집해 와서 그것들을 통해서 인형 작업자인 이지영 작가가 직접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오늘날 사실 이 어떤 가상 현실이 무한히 증폭되는 이 시대에 다시금 어떤 몸과 유해 발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주목함으로써 사실 어떤 그 지역성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공간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에 저희가 주목하고 사유를 조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마 장작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은희 작곡가님 저기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하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포스트 음악극 시라는 작업으로 국제공연예술제에서 작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업은 19년도에 물레예술공장에서 처음 초연이 되었고요. 음악으로 만드는 극이라는 것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전자음악 작업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영역을 계속 오가면서 이번에는 세 분의 한국 전통음악 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대금 하시는 분, 그리고 타악 하시는 분, 소리 하시는 분과 함께 음악의 여러 가지 그 키워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잡아서 그것으로 각자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것이 같이 뭔가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서사를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이라는 것에서 조금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서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음악으로만 그것을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면서 엮는 새로운 실험을 이번에 공연예술제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잘 준비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앞으로 그간 무용, 연극, 다원의 어떤 그 구분의 장르였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소리, 사운드의 음악의 확장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뭐라고 명명하기가 제일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뉴 뮤직이라는 형태로 사운드 아트라든가 그리고 클래식의 새로운 공연 예술과의 협력, 이런 다양한 소리의 실험들을 앞으로 5년간 국제 공연 예술제에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5에이지의 김형민 안무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원입니다. 먼저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것은 4명의 연출가를 통해서 함께 공동 연출 제작된 작품이고요. 독일과 레바논, 우크라이나, 한국 이렇게 4국가의 예술가들, 7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이렇게 대표로 나오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번 작품에서 플레이와 게임의 개념에 대해서 예술적인 도구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2가지 언어, 그리고 굉장히 동일하게 사용된다 여겨진 이 단어가 조금 예술적인 관점에서 다가갔을 때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데이비드 그레버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있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창작적인 사고, 창작적인 영역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게임은 약간 사회의 모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형과 닮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플레이는 어쩌면 예술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예술적인 우리 각자만의 도구를 가지고 해석해보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념이라든지 사회에 좀 더 감각적으로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품 중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이 4시간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많이 놀라시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예술적인 사고, 어떤 결과, 어떤 명확한 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이어지는 어떤 사유로만 이 시간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발칙한 생각으로 한번 4시간이라는 시간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한 것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이 시간에 조금 더 슬로우한 타임으로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가끔은 조금 지루함으로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김영민 안무가님과 이야기할 때 8시간의 공연에서 지금 현재까지 4시간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빨리 간단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지루함 아니면 슬로우 이런 부분들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궁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용과 펜싱,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김모든 안무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무가 김모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피스트 에잇 모먼츠라는 작품은 경쟁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펜싱에 빗대어 춤으로 표현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펜싱을 모티브로 무용과 공통된 운동성들을 움직임으로 고안해내면서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 한계에 도전하는 순간의 흔적을 담고자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미디어 아트와 거리 센서 등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채로운 장면들을 구상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서울국제공인예술제가 다양한 주제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3편의 기술, 예술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다음에 소개할 히로아키 우메다 씨의 작품, 더블 빌의 2개의 작품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이 김보라 안무가와 기어의 합작, 김모든 안무가의 무용 기술에 대한 새로운 실험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도를 저희가 축제에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민 안무가님의 작업에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에 놓친 것들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축제가 이렇게 공동 제작을 이렇게 기획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기획하는 형태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이미 예술가들과에 대한 밀접한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뭐 임의로 국제 공동 제작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예술가들이 올해 이제 그 협력 작업에 해외와 국내 예술가들이 공동 연출이라든가 어떤 컬렉티브한 작업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민 안무가의 작업뿐만 아니라 징상청 소나타 넘버 1의 경우도 한국과 독일 예술가, 그리고 대지춤의 경우도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과 해서 한국 공연 예술이 지금까지 한국 공연, 한국 예술가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화,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xt, I would like to introduce Hiroaki Umeda. He's a visual artist as well as a choreographer, was a pioneer of art and technology, especially in dance. So,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 production? 안녕하세요. My name is Hiroaki Umeda. I'm from Japan. I'm choreographer, as Q just said, and I'm recognized as a kind of visual artist. So my dance performance is between like a visual art dance and some using technology. So this time I'm going to present two dance pieces. One is my solo called Intentional Particle. Do you need translation or I can go? Yeah. So this solo it's all created 2015. So the concept of the piece is how I can choreograph stream of the forces of the human body and visual images. So I am trying to use muscle sensors to create visual images, connecting my dance movement and visual images. So and creating that space. So that is my solo. And then translate, and then you can do in the second piece. 네, 저의 이름은 히로아키 우메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고 직업은 안무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시각적인 부분과 무용을 결합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더해서 작업을 하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여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그 축제에서는 2개의 작품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저의 솔로 작품이고 인텐셔널 파티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015년에 초연을 마쳤고 그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무용수와 그다음에 이런 시각적인 반응 간의 이제 역학관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애를 쓴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몸에 근육 센서들을 좀 부착해서 이것들이 기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시각화되는 부분들을 무대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The other piece called Indivisible Substance. So this piece is has been developed for 3 years, collaborating with Westcon in Hong Kong. And the piece actually focused on how I can create different format of the dance piece. So this is a proposition of my about the dance performance. So in this piece, first I made this piece for the live performance, like a streaming. So I perform in Japan, but remotely that will be played in stream live. But also this piece, this time this piece is performed in the theater, so you can actually see the performance in the theater, but in different format you can see on the online. But this time you can see also VR pieces, at the same time.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인디비주얼 서브스탄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년의 개발 과정을 거쳤고 그 홍콩의 서구룡 그 극장에서 제작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3가지의 어떤 형식에 주목해서 무용 작품이 보여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이 총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극장에서 무용 공연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냥 관극하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연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아주 공연을 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영상 송출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VR 체험을 통해서 공연을 또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형태로 무용 공연이 어떻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가에 주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Lastly, so that's the second piece, Indivisible Substance, is one of my proposition for the dance performance to expand the boundary of the dance performance and then in this difficult situation. I just want to say that I'm very grateful to be here. I feel very grateful to be here. I had been expecting to share my dance performance in Korea because our country is so close, but still we have a distance in the culture. But I really want to share and connect together here. And I really enjoy Korean food, especially bibimbap. Thank you very much.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소개드렸던 인디비주얼 서브스탄스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이제 팬데믹을 저희가 또 겪어오기도 했고, 무용이라는 공연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를 탐험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굉장히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가지고 축제에서 선보이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무용을 통해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비빔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점심을 먹었는데 비빔밥 드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7시에 그 쿼드 예술청에서 우메다 스토츠 인스피레이션 테크닉스 앤 테크놀로지, 히로아키 우메다의 예술 기술에 대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의 창작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0월 말 정도 저희가 발표할 얘기지만 국립현대 무용단과 같이 아시아 안무가랩이라는 지원으로 지금까지 약간 아시아의 안무가가 축제에서 좀 덜 적극적으로 소개되어졌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아시아 안무가 랩을 통해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협력으로 아시아 안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이 외에 저희가 이제 23편의 작품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다양한 예술가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공연이 시작이 돼서 모두 리허설이 있고 또 뭐 그래서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공연이 연극이 9편이고 다원 예술 쪽에 이제 작품이 7편입니다. 그리고 무용이 6편 정도 되고요. 해외작은 5편의 해외작이 올해 축제 공연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4편의 방금 옆에 계신 이경성 연출님이 말씀해주신 4편의 신작과 그 다음에 앞으로 축제가 조금 과정 공유 작품들로 해서 그 4편의 과정 공유 작품이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바로 혹시 축제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특히 이제 예술가 분들 오실 분들한테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고요. 저는 최석규 예술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아시아 예술가들과의 연대 협력 프로그램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영상이나 어떤 사운드 같은 것에서 융합을 한 실험을 한 작품들이 많이 돋보이는데요.
이제 올해 좀 동시대와 소통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만큼 좀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대중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할 만한 올해의 경향성을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플레이 게임 언더 프레질리티 관련해서는 4시간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공연 중 가장 최장 시간인지 궁금하고 이 작품 그 김영민 안무가님께는 이게 아무래도 그 놀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 4시간 동안 처음 소개되는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관객들이 몰입하려면은 그 약간 기본 배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권이 다른 분들이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놀이와 그 게임이 어떤 식으로 조금 지금의 형태에 이르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네, 질문이 여러 개가여서 제가 잠깐 질문을 정리해 보면 저한테 한 질문은 아시아의 연대 앞으로 공연예술 축제에서 아시아와 어떻게 협력할 건가의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특히 올해 이제 기술 융합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갈 경향들 올해의 경향 네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김영민 안무가님한테 공연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시아 연대 부분은 뭐 그간 아시아와의 연계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동북아시아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과는 교류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좀 교류 방식이 저희가 유럽과 혹은 미주와 한국이 교류 방식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팬데믹 이후에 또 유럽이 리저널 쪽 유럽의 지역이 좀 더 강화되고 아시아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좀 메이저 흐름에서는 아시아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덜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페스티벌 연대 뭐 한국이 뭐 주도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시아 예술가들의 생각, 예술가들 작품이 더 어떻게 더 이렇게 아시아의 축제나 공연장으로 더 교류될 수 있는가의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작품으로 한 번 소개되어지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예술가를 조명하면서 그 예술가가 잘 조명이 될 때 장기적으로 좀 더 작품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히로아키 우메다의 경우는 서울 아트마켓과 같이 이렇게 이머징 아티스트,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연계하고 그래서 축제, 서울 아트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연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과는 무용의 아시안 안무가랑 연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아까 올해 3주차에 열리는 아시아 공연예술 축제 네트워크 포럼을 통해서는 조금 다양한 예술가들이 아시아의 그 조금 축제를 통해서 창제적 유통이 갈 수 있는 방식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방안들은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4주째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협력예술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술가가 중장기적으로 소개되고 아시아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올해 경향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예술적 방향에 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뭐 그 방향에 있지 않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 첫 번째 경향은 예술의 새로운 서사, 그래서 그간 조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뭐 여성의 목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페미니즘, 젠더의 이슈라든가, 올해 특히 이제 세 편은 나이듦, 에이징에 관한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간 우리에게 잘 들려졌지 않는 새로운 서사들을 얘기해 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 아까 기술 융합에 대한 말씀도 하셨듯이 예술, 기술, 과학이 어떻게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만들까, 그래서 그 디지털과의 협력들, 그 다음에 또 디지털과 또 더 지나서
VR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예술 공간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술 기술 과학의 이노베이션과 조금 내년에 이제 로보틱 이런 로봇과 AI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냥 포스트 휴머니즘 인간 중심만 아니라 비인간은 예술로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경향이고 마지막은 올해 리미니 프로토콜 작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팬데믹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예술이 자기 작품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갈 수만 있을까 그래서 리미니 프로토콜의 작업은 컨셉과 큰 테두리는 리미니가 만들고 이렇게 지역과 협력해서 같이 하는 작업들 그래서 세 번째 주는 로컬리티와 트랜스로컬리티 즉 로컬의 예술가들 로컬의 커뮤니티와 같이 작업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 세계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이경성 연출의 작업도 굉장히 제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주의 이야기가 우리의 지금의 국가폭력이라든가 전쟁과 어떻게 한국적 이야기가 어떻게 세계와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로컬리티와 트랜스로컬리티 관계로서 전체적으로의 프로그램을 할 때 그 경향으로 작품을 조금 선정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작품 그 시간에 굉장히 좀 주목받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민 안무관님. 먼저 저희 작업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놀이를 통해서 먼저 게임을 찾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려면 뭔가 시작하려면 게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게임을 찾고 그 게임 안에서 규칙을 찾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면서 이게 어떤 사회적 담론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규칙이라는 것의 특징을 보았을 때 게임과 그리고 플레이의 굉장히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 챕터마다 매 주어지는 그 게임마다 규칙들을 바라보고 규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각자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옵스타클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식으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것은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어떤 게임이 주어지고 그 안에 규칙들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공연들을 보게 되실 거고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루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공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컨프런트할 수 있을까, 대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여러 가지 추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에 가서는 같은 게임 안에서 규칙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저도 사실 지금 아직 어떤 규칙들이 저한테 주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공연자 김영민은 또 다른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의 답을 찾아가게 될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난 혼동들은 어떤 위치로 이 공간 가운데 자리하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을 작품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의 한 자락을 보이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약간의 부연사고 이러면 이제 이게 초연작이어서 김영민 안무가님이랑 작품 어떤 거 하실 거냐 얘기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뭐가 확실한 것 같지 않고 질문 이것이 예술가에게는 중요하지만 관객들에게는 어떤 걸까? 네, 되게 저도 이제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 김영민 안무가가 불확실한 것에서는 어떤 새로운 창의성이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은 예술가의 몫이 있지만 관객이 그걸 풀어내는 건 관객의 몫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객의 수행성들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까 형식의 변화를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관객이 관객석에서 앉아서뿐만 아니라 관객이 스스로 찾고 스스로 수행하는 작업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질문이 많지만 작업을 새롭게 시도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군분투가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술가들의 어떤 의무감, 그런 부담감이 언제나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칙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질문들을 고스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언제나 계속해서 답을 요구받고 답을 꼭 언제나 내어내야 되고 어떤 한 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예술가들의 역할, 누가 정한 것일까? 그런 것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없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문하신 분 기자님 꼭 보러 오십시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세요? 네. 그냥 이거로 그럼 그 공연 4시간 내내 춤으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춤만 있진 않고요. 여기 지금 예술가들이 조명가, 그리고 음악가, 그리고 또 비디오 아티스트, 그리고 무용수 셋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텍스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음악으로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음악가들도 와서 어떤 행위들을 하기도 하고, 또 무용수들, 약간 좀 무용수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무용을 하는 분들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춤만 추거나 하나의 장르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조은희 작곡가님 작품은 음악으로만 구성되는 거라고.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여는 거는 전자음악으로 제가 열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연주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랑 같이 합주를 시작하고, 또 저희가 다 같이 4명의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포맷을 바꿔가면서 음악으로만 계속 엮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경성 연출님한테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갖고, 이제 제가 가졌던 큰 부분은 한국의 지역성, 특히 제주의 이야기들이 제주의 지역성, 제주의 특성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우리 시대의 세대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이 작품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성과 초지역성의 관계, 예를 들면 이게 머물지 않는 제주의 이야기만 아니다, 이런 부분은 작품 만들면서 어떤 고민, 그다음에 방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유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결국 내가 어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시점에 내 가족의 죽음이든 아니면 그게 뭐 나의 죽음이든 간에 결국 무엇이 남고 그것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예술 감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가폭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를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는 어떤 세월들이 있었는데, 우리 공동체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어떤 지금 여기에 지도를 같이 그려나가는 것, 어떤 이런 연대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어떤 그러한 죽음들, 어떤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70년 전만의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현재로 회귀되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그 유해 발굴이라는 하나의, 또 그것이 제주라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초지역성을 좀 지향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김모든 안무가님한테 하나 질문
아까 이제 무용, 펜싱,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험인데 그 텍스트를 공유해 주시는 거 보면 한계 도전하는 순간의 흔적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사실 스포츠 펜싱이라는 부분들과 그 한계는 되게 분명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다른 무용이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아트와 그 관계를 만들 때 어떤 창작 과정을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움직임, 그러니까 무용수들을 만날 때 이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무가입니다. 그래서 펜싱이라는 어떤 모티브가 저한테는 찌르고 피하는 단순한 어떤 스포츠적인 행동과 그리고 안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용에서의 어떤 민첩성과 유연성 이러한 것들이 경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몸들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직접 펜싱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하면서 나왔던 어떤 기술들과 무용수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동기들을 찾고자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은 처음 접목해보지만 피스트라는 펜싱 시합장을 단순히 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펜싱 공간 시합장이 다른 특정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동과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펼쳐지는 듯한 생중계를 되는 그런 어떠한 상호작용되는 실험들을 지도하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 끝에 있는 어떠한 이런 센서들 그리고 몸에 닿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소리에 닿는 순간들 이런 것들을 미디어 아트적으로 어떻게 관객 입장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잠시만요. 건데요. 이제 이번에 그 공연 예술제의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팬데믹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예술가 분들께서 혹시 뭐 작품의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예술가 분들께서 그냥 자유롭게 답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그 전에 잠깐 하나만 더. I have a question, Hiroaki, to you. In terms of individual substance, you said live stage and online and VR experience. So my question is, a lot of Korean artists said they don't like the performances online or VR things because we cannot replace the liveness, the element in the online and VR. So when you create 3 different type of, how you can sort of find the liveness, presence, immersive from live on the stage and online. That's sort of my question. 제 질문은 이렇게 먼저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기자분 얘기하신 질문 가기 전에 이제 히로야키 질문 하나만 하고 제 질문을 넘어가면 히로야키 우메다의 그 individual substance 작업은 이렇게 라이브 무대 있고 온라인 있고 그 다음에 VR로 같이 3개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대부분의 공연 예술가들이 라이브의 현장감, 라이브니스, 그 다음에 존재, 몸의 존재 이 부분들이 라이브로 하는 거와 온라인 하는 거 다르다, 이게 뭐 교체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는가가 제 질문이었습니다. What I wanted to try was how I can show the one piece in different way of the viewing or experience. So
for me, actually, this live streaming performance and also VR piece is not a replacement of the theater performance. It's another thing. So then, well, for example, you can see something with your eyes, but also you can use your ears to listen something. So we have different way to understand the things. So that's what I'm trying with one dance piece in different format. So then I wanted to adapt myself as a choreographer to the situation of the society and how I can, even in we couldn't have a theater performance because of this situation, but I wanted to still to share something, my art, to the people. So I wanted to find a way to adapt myself as an artist to the society situation of the society. Thank you. 네, 저는 이렇게 한 개의 작품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관객을 만나는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 공연장에서 보는 공연과 뭐 VR 체험,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송출되는 공연은 사실상 다른 장르,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VR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도 보지만 그 귀로도 청각적으로도 들으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연장에서 보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더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안무가이고 저 자신을 사회적인 그 현상에 조금 적응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공연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공연을 공연장에서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왔던 작업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와 맞닿는 맥락들을 관객들하고 나누는 것을 희망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저희가 원래 이 2시까지 기자 간담회를 하기로 예상해서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팬데믹의 영향 그리고 나의 예술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한두 분만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김영민 선생님이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어떤 네네. 사실 4시간이라는 것을 할 때 사실 이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팬데믹 하면서 그 영향 받은 예술가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래서 좀 식상한 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맞습니다. 사실 4시간이라는 것을 할 때 저희 안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계속 결과 도출을 요구하는 이런 예술 시장 경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장이 분명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팬데믹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 팀들과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의 태도로서 시간을 한번 점령하자라는 차원으로 4시간이라는 것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서 저희가 독일과 한국을 오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활 속에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극장에서의 다른 규칙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대하면서 이걸 지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팬데믹의 그런 암흑과 같은 상황이 저희한테 좀 어떤 스코어를 주는 그런 영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있으세요? 없으면 예. 원래 크게 2가지 그 작업하고 있는데, 사운드맵이라는 작업은 공간을 아예 다니면서 막 소리를 채집하고 그런 작업들이었고, 이번에 발표하는 그 포스트 음악극이라는 거는 지금 3가지 작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처음 만든 그 버전이 이번에 발표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거는 19년도에 처음 작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주자들과 같이 합주를 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고 공연장에서 관객과 함께 만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후에 만들었었던 그
그 집과 몸이라는 작업은 관객들이랑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연주자분들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솔로 버전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오시는 관객분들도 1인 그냥 전시 퍼포먼스 형태로 그런 공연의 형태를 바꿔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 전에도 테크놀로지랑 결합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몸이라는 작업도 영상이랑 제가 솔로 버전으로 공연을 이제 하면서 다른 그런 매체들이랑 결합하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22년도가 되면서 그 팬데믹 이전에 했었던 작업을 다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오랜만에 연주자분들이랑 같이 합주를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고 또 관객들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 거리에서 저희가 또 음악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관객분들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저희가 또 느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작업에 좀 많이 그런 영향을 주고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조진 기자 간담회 시간들이 다 되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5분의 예술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 6일 목요일부터 10월 30일 일요일까지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쿼드, 국립정동극장 세실, 라이트하우스 하탕세 극장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곳곳에 올해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과 포럼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시간 되시면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그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여기 테이블을 잠깐 치우고 전체 사진 촬영 한번 하고 오늘 기자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